宁肯我负天下人，休叫天下人负我。什么？ 북미는 스타워즈가 있다면 동아시아는 삼국지를 뽑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600년 이상의 스테디셀러로 문화 및 예술 게임에도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재밌게 읽고 본 삼국지의 내용은 대부분 명나라의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입니다. 역사적인 기반으로 쓰여졌지만 숨겨진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말 그대로 소설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 중 간사함과 사악함의 대표로 꼽히는 조조. 그는 진짜 간사한 영웅, 간웅이었을까요? 소설 삼국지는 유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를 정이 넘치고 착하며 눈물이 많은 영웅으로 쓰여져 있죠. 유비와 대립하는 조조는 권력에 미친 역적으로 표현해 어쩌면 소설 삼국지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황제와 황후를 죽이고 9살의 어린 헌제를 왕위에 올리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동탁. 이런 조조는 왕윤에게 칠보도라는 보검을 받아 나라를 위해 동탁을 암살하려 했으나 암살의 순간 동탁이 거울을 보고 암살에 실패하여 도망쳤다고 쓰여져 있죠. 당시 삼국시대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고 그렇게 자세히 암살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던 거울은 작가의 시대에 맞춰 사용된 것뿐입니다. 또한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 했던 계획조차 아이의 정사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동탁이 관직을 하사해 함께 천하를 도모하고자 했을 때 조조가 이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달아났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죠. 당시 권력을 준 동탁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조조는 그저 도망갔을 뿐입니다. 조조는 도망치며 숨은 아버지의 의형제 여백사의 집에 숨었죠. 그리고 여백사는 극진히 대접하고 조조는 방 안에서 쉬고 있었지만 잠시 후 밖에서 칼 가는 소리와 누가 죽일 거냐라는 말을 듣자 단숨에 문을 박차고 나와 여백사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죠. 하지만 그 옆을 보니 조조에게 대접할 돼지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조조는 깊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宁叫我负天下人，休叫天下人负我。 이때 조조는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지 못한다란 말을 남겨 그가 비정함과 잔혹함의 대명사로 나쁘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의 역사가들 중 왕침이라는 사람이 여백사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위서에서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여백사는 마침 집에 없었고 여백사와 아들 그리고 손님들이 함께 조조를 결박해 말과 재물을 빼앗자 조조는 직접 칼을 뽑아 그들을 찔러 죽였다. 이 말인즉 여백사의 가족이 진짜 조조를 죽이려 했고 조조는 살아남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제거하려 했고 그 와중에 소설 속 가장 큰 수혜자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유비의 외모를 흥미롭게 표현했는데 두 귀는 커서 어깨에 닿았고 눈을 뜨면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을 정도며 키는 7척 5촌에 팔이 길어서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다. 매우 과장된 표현이지만 유비의 외모의 특징은 눈과 귀입니다. 그의 외모를 비범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내고자 했죠. 마치 한나라를 세운 자신의 조상 유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그가 가진 정통성을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 영웅이 모여 동탁을 처단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어느 날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는 동탁을 지키던 여포가 한 일이었죠. 여포는 소설 속 무장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쓰여 있고 정사에서도 여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죠. 궁술과 기마술에 능했으며 힘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 비장으로 불렸다. 비장은 날아다니는 장군으로 행동이 빠르고 용맹하는 장수를 뜻하죠. 한나라 시대에서 비장의 칭호를 받은 무장은 단 2명뿐이었으니 실제로 여포의 실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죠. 여포에게 동탁이 죽자 조조는 어린 황제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은 조조는 황제를 옆에 두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동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처음 조조는 포부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사 무지개에 남아있는 조조의 정치 문서에는 그의 심경이 담겨 있었죠. 나는 명문 호족 출신도 아니며 높은 사대부도 아니어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없으면 누가 스스로 황제라 칭할지 모르니 나 조조가 승상으로 있지 않으면 온갖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역사서인 위서에서도 천재를 폐위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천자를 폐회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동탁 세력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처럼 반조조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냉철하고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죠.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나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백성을 위해 조조는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투 중에 군인들이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행군할 때 농민의 밭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강화했죠. 하지만 어느 날 조조의 수레가 보리밭을 훼손하자 자신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부하들에게 처벌하라 명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자 조조는 자신의 칼을 내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곤형이 실제로 존재했던 형벌이라고 하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죠. 또한 전쟁으로 토지가 황폐해져 수확물이 적어지고 남자는 전쟁으로 모두 징병되어 가자 군인들에게 주인 없는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 식량의 생산과 국가의 이윤으로 쌓아 조조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군량의 확보를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현령이라는 인재 정책을 펼침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다면 인재로 등용해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제도를 펼쳤죠. 조조가 쓴 단가행에서도 옛 성현의 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도 내뱉고 나가서 맞이했다는데 나 또한 천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라는 글귀에서 그의 인재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 그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나머지 좋은 인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과부하를 걸어버린 상황이 많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결국 조조의 세대가 넘어 후대의 그의 아들의 인재 운용 능력으로 통일을 했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설 속 가장 큰 조조군의 잘못된 말은 병력의 수였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적군을 압도했다고 쓰여진 부분이 많죠. 조조군의 병력은 그 병력의 수보다 전쟁의 속도, 전술, 그리고 용기로 이기는 전투였습니다. 화북 통일 시 적은 병력으로 화살같이 쳐들어가 적은 병력으로 중심을 흔들어 놓고 주도권을 쥐는 방식으로 전투 방식을 고집했죠. 그래서 조조의 기병 운영이 탁월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사관학교에서 조조의 전투 운영 방식을 배우는데 조조의 전쟁 운영 방식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단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지 3대 전투인 하나인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이 대패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적은 기병 운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치는 방식이어야 했지만 기병을 운영할 수 없던 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고 적벽대전은 조조의 첫 병력 의존형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조의 장점이 하나 없던 전투였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정사든 소설이든 임모와 마르는 조조의 잔혹한 전투 중 하나인 도경과 싸운 서주 전투가 있습니다. 5개의 현의 사람들이 자취가 없어질 정도로 1만 명의 사람들의 피로 강을 만들고 시체로 산에 쌓았다는 전투에서 조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살이 아니라 전술적 행동이었다. 조조를 도덕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나 불과 50년 전 베트남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의 전쟁 능력을 없애버리는 목적으로 초토화 작전은 존재했습니다. 즉 조조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쟁 능력부터 없애려 했던 것이죠. 진수 삼국지가 쓰여진 진나라 때와 소설 삼국지 연의가 쓰여진 원말, 명초 시기에는 무려 1000년이란 엄청난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역사를 바라보던 시각의 차이가 생긴 것이죠. 유교와 성리학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덕, 의리, 명분, 정통성을 중요하게 되면서 조조보다 황실의 후계인 유비의 중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조조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哭什么呢？堂堂男儿，坑坑虎将，流血不流泪。丞相，我的3000个弟兄全死光了，我对不住他们。你不是还活着吗？你活着，我做梦都能笑醒过来。死了3000兵算什么？我再给你3万。雷谷家，让我自个儿去吗？许将军，快去呀！